기존 필라테스 학원 근처에 헬스, 요가, 필라테스를 같이 하는 곳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의뢰인과 함께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더니 상대방 측에서 요가랑 헬스는 동종업이 아니지 않느냐. 그거는 영업을 하게 해달라 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동종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헬스는 동종업으로 보기 힘들 수 있어도 필라테스랑 요가의 경우에는 같은 프로그램으로 묶어서 하는 곳이 많기 때문인데요. 고객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요가와 필라테스는 아예 다른 운동이라고 정확히 구분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 대법원 판례에서도 동종업을 판단하는 기준을 대체 관계가 있는지 아닌지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 대체 관계요? 그건 어떻게 판단하는 걸까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점심시간에 김밥이 먹고 싶어요. 그런데 기존 A라는 분식점에서 500m 떨어진 곳에 B라는 분식점이 생겼어요. 네. 그런데 B라는 분식점은 우리는 김밥도 팔지만 김치볶음밥이 전문이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요.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김치볶음밥 전문점이라도 A와 B가 똑같이 김밥을 팔고 있기 때문에 A 가게가 문을 닫아도 B 가게로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존재하죠. 하지만 만약에 분식점 인근에 C라는 중식당밖에 없다면 김밥을 먹고 싶어도 중식당에는 김밥을 대체할 수 여긴 있는 없죠. 메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대체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서 동종업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동종업으로 볼 수 있는 대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렇다면 고객의 입장인 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상법 41조에는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대체 관계에 놓인다면 영업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업주 입장에서 경업금지 소송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면서 위약금 약정까지 작성을 했다면 위약금만큼의 소송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내가 새롭게 창업한 가게가 기존 가게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거리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손해를 발생하게 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위약금 약정을 만약에 따로 정해두지 않았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만약에 일단 위약금 약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계약 시에 예를 들어서 반경 2km 이내에 2년간 동종업을 하면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약정을 맺었다면 다른 사람이 이 사항을 위반하고 가게를 차렸다? 그렇다면 바로 5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위약금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이제 그에 따른 영업 손실 등을 입증하기 어려운 데다가 비교적 손해 금액이 적게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물론 위약금 약정을 맺었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약속한 기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판단이 되어 훨씬 수월해지겠죠. 기준이 돼서. 네, 첫 번째 사연처럼 양도한 가게 근처에 동종업종을 개점한 경우 영업금지 가처분과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법으로. 그럼 혹시 두 번째 사연처럼 퇴사한 전 직원이 근처에 창업을 한 경우에도 영업금지 가처분 조치 취할 수 있을까요? 궁금해요. 두 번째 사연. 상법상 영업 양도의 경우에 양도인이 권리금을 받았잖아요. 근데 대가를 받았는데도 차린 것이니까 영업금지 가처분 인정을 잘 해주는 편이지만 이직이나 퇴사 후에 창업의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영업금지 가처분 인정을 잘 안 해주는 추세입니다. 영업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영업하지 말고 인테리어 다 부수고 나가라 이런 강력하네요. 뜻이거든요. 대가도 받은 것이 없는데 너무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가게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경업금지 약정을 맺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도 그 이유입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근로자로 근무했던 경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원으로서. 자 그렇다면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경업금지 약정이 문제가 되려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프리랜서가 특정 기업이나 단체, 조직 등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인 개인 사업자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일하며 공간에 대한 사용료나 영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직접 지불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나를 찾고 고객이 왔다? 그럼 이건 내 기술과 능력으로 만든 본인만의 인적 자원인 셈이거든요. 예. 하지만 만일 근로자로 일을 했다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내가 교육도 시켜줘, 필요한 물품도 제공해줘, 월급을 주면서 고용했으니까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이 직원의 고객이 아니라 가게의 고객으로 보는 것이죠.